안녕하세요. 책힐링 소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입니다. 출판사 부크럼, 작가 정영욱. 편애며 잘 버티고 있는 것 같다가도 뜬금없이 위태로운 날이 있다. 잘 붙잡고 있는 것 같다가도 마음이 벼랑 끝으로 추락하는 날이 있다. 잘 이어가고 있다가도 무언가 끊어질 것 같은 날이 있고, 잘 사랑하고 있다가도 혼자가 된 기분에 긴 새벽 외로움에 시달리기도 한다. 우린 이처럼 아무 일이 없더라도 문득 부정에 둘러싸여 살아간다. 그런 위기의 때가 오면 나는 마음속으로 마법의 주문을 걸어본다.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잘 뭐든 잘 될 거라고 말이다. 잠깐 우리의 마음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갑자기 추락하기도 한다니. 아무 일도 없는데 무너질 것 같다니. 생각해보면 그랬다. 누가 나를 해코지하지 않더라도, 어떤 긴박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앞으로의 걱정 따위의 일을 떠올리며 우린 그렇게 추락한다. 지금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슬쩍 휘청이기 바쁘다. 분명 잘 나아가고 있음에도 말이다. 그러니 나는 말할 수 있다. 잘 안 되고 있더라도 잘 될 것이라고 해도 된다. 아무 일이 없어도 무너지기 일수인 우리의 삶이 있다면 무너지고 있어도 아무 일 없는 듯 잘 되고 있다 말해줄 수 있는 삶도 분명히 있다. 말한다. 어쩌면 어제 어떤 일이 있어서 주눅들어 있을지라도 당신은 잘했고, 이 순간 바로 오늘 당신의 잘못으로 무언가 망쳐버렸음에도 잘 하고 있고, 또 내일 당장 큰 걱정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잘 될 것이다. 내가 굳이 이렇게 말해주지 않아도 당신 스스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마법의 주문을 걸어보자. 뭐든 잘 하고 있는 일도, 관계도, 사랑도 무엇 하나 빠짐없이 나를 무너뜨리기 쉬운 것들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것들이자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에게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이다.
당신 참으로 힘들었겠다. 참 바빴을 테고, 그만큼 허겁지겁 달렸을 테고, 그래서 넘어졌을 테고, 까진 상처에 아팠을 테고, 그리고 다시 일어난데도 아주 지쳐 있을 테지. 아픈 마음 다독일 새 없이 나아가다 쓰린 곳 다시 다쳤을 테지. 내가 감히 당신을 알겠냐만, 어떤 상황인지 알겠냐만, 얼마나 힘들지 알겠냐만, 그래도 힘들었겠다, 지쳤겠다 이야기하겠다. 또 괜찮아질 거라, 나아질 거라, 더 좋은 일 생길 거라 이야기하겠다. 어떠한 힘듦인지 따지기 전에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괜찮다. 다 괜찮다. 어떤 위로는 이유라는 주석이 달리지 않음에 더욱 따뜻해지는 것이니, 어떤 격려는 힘듦의 깊이를 알지 못함에 더 와닿을 수 있는 것이니, 또 이렇게 멀리서 당신을 응원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 힘을 얻는 것이니, 비록 우리가 서로를 알지 못하더라도, 평생을 모르고 살더라도 말이다. 어디서 한번 마주친 적 없는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응원하고 있다. 그러니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도 알아주고 응원해주면 어떨까 한다. 내가 한 말들 그대로 스스로에게도 해주었으면 어떨까 한다.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면 어떨까 한다. 자기 자신을 응원하면은 그 어떤 이유도 명분도 필요 없으니, 내가 나를 격려하면은 그 어느 깊이도 필요 없으니, 나 참 힘들었구나, 나 참 애썼구나, 그래서 지쳤구나, 스스로가 알아주고 이유 없이 응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삶이기를 바라본다. 모든 위로는 이유 없이도 위로가 되는 것이고, 스스로에게는 더욱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나 참으로 힘들었겠다. 괜찮다. 다 괜찮아질 것이다. 쓸쓸하거나 공허한 감정이 들면 고개를 들어 이따금 하늘을 바라봅니다. 벌써 해가 저물고 달이 떠오르는 걸 보면 오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고된 하루를 보냈나 봅니다. 어려서부터 유독 빛나는 것을 좋아했던 나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면 초췌했던 기분이 개어지는 듯한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은지 저 밤하늘에 나를 위로해주는 반짝임이 툭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멈칫했습니다. 어딘가에서 들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요즘같이 공기가 썩 좋지 않은 날에는 별이 보이지 않는다죠. 저기에 있는 반짝임은 인공위성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참 낭만 하나 없는 퍽퍽한 일입니다. 저 반짝이는 것들이 내 머리 꼭대기를 윙윙 맴도는 인공위성이라니요. 이거 진짜 멋없는 사실 같습니다. 그렇게 잠시 동안 하늘을 멍하게 보는데 어떠한 생각이 뇌리에 스칩니다. 반짝이는 건 똑같잖나 정도의 내 눈에 가끔씩 보이는 저 별이 인공위성이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별 볼 일 없는 일이겠지만 그냥 반짝이는 대로 별이라고 믿어본다면 별 볼 일 있는 일이겠습니다. 사실대로 믿지 않으니 제법 낭만적인 오늘 밤이었고 제법 숨통 튀는 마무리가 아닐 수 없네요. 아, 이거 제법 쓸만한 일입니다. 그냥 그런 대로 믿고 보는 거 말이에요. 이 세상엔 내가 알아낼 수 없는 것들이 가득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아주 넘칩니다. 그런 답답함과 공허함이 몰려올 때엔 그냥 인공위성을 보고도 별인가 싶은 심정으로 그런가 보다 하는 게 마음 편한 일 같습니다. 내 삶에 가득했던 모든 열망, 어린 단어, 희망, 꿈, 기대. 그 앞에 비록이란 말을 세워둡니다. 실망 전에 그냥 정도의 말을 세워둡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그냥 그거면 됐지 정도의. 이렇게 생각하니 저 반짝임은 실로 대단합니다. 전혀 낭만적이지 못한 것이 곧 맴돌다 허공으로 사라져 버릴 것이 초췌한 나의 하루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니까요. 오늘도 비록 여느 날과 다를 것 없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냥 이렇게 별탈 없이 흘러갔으니 그거면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참 별 볼 일 있던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괜찮아지고 싶어도 괜찮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엔 냉장고에 있는 달콤한 케이크를 먹으면 괜찮아질 것 같아 한 입 베어 물어보지만 여전히 눈밑은 어둡습니다. 어느 날엔 다소 지저분했던 방을 정리하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구석구석 정리하면서 눈에 밟히는 지난 인연의 흔적이 내 맘에 콕콕 밟힙니다. 한숨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누워봐도 매트리스가 까칠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다 괜히 친구에게 연락이라도 오면 지금은 기분이 좀 그래서
나중에 연락해야지 하다 잠이 듭니다. 일어나니 창밖은 어둡습니다. 친구에게는 서운함이 담긴 메시지가 와 있습니다. 나는 그 친구가 싫어서 피한 게 아닌데 말이죠. 깜깜한 풍경에 괜한 오해까지 생기니 마음은 우울함으로 물들어갑니다. 그때 마침 아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습니다. 담배를 태우는 사람은 모릅니다. 담배를 태우며 전화를 하는지 아닌지. 그 호흡의 소리만으로 다 알 수 있다는 걸요. 아빠, 담배 피워? 물어봅니다. 그때부터 뻐끔뻐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빠, 담배 끊었잖아. 왜 또 피우는 거야? 핀잔을 줍니다. 아빠는 말합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이번 한 번만 봐주라. 아마 우리 아빠도 그랬을 겁니다. 괜찮은 척 해봐도 괜찮아지지 않아서. 그러다가 괜히 일만 더 꼬이고, 그래서 그렇게 굳건히 약속했던 담배를 다시 뻐끔뻐끔. 그래야 숨이라도 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뻐끔뻐끔. 그러면서 내 생각이 나서 안부를 묻고 싶었겠죠. 그렇게 생각하니 급 후회가 됩니다. 이럴 땐 모르는 척 넘어갈 걸 그랬습니다. 어쩌면 내가 하나뿐인 아빠의 숨구멍을 막아버린 건 아닐지요. 이야기가 오가던 중 뜬금없이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합니다. 하필이면 타이밍이 좀 그렇습니다. 아빠가 아직도 담배를 태우고 있다는 건 나보다 긴 여정 동안 괜찮아지려고 해도 괜찮아지지 않았다는 거겠죠. 아빠의 뻐끔뻐끔을 내가 전파로 느끼듯 나의 흐느낌을 아빠도 전파로 느낍니다. 그래서 아빤 허겁지겁 전화를 끊으려는 나를 막지 않아 주었습니다. 왜 우냐고, 무슨 일 있느냐고 붙잡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좀 개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빠는 나에게 울 구멍을 내어준 셈입니다. 아무리 괜찮아지려고 해봐도 괜찮지 않던 나의 마음에 조금은 볕이 쬐입니다. 마음에 잔뜩 낀 먹구름 사이로 아주 작은 빛이 들었습니다. 어두운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요즘은 노력해봐도 노력대로 안 되는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일이 꼬이고 꼬여 깊은 한숨을 쉬었겠죠. 그러나 나와 비슷한 사람을 보게 되고 동질의 아픔을 나누고 펑펑 울고 조금은 기분이 풀리고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직도 삶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 괜찮다 감히 말해봅니다. 마음만큼, 생각만큼 다 되진 않지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치유와 희망을 얻습니다. 굳이 괜찮은 척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아질 겁니다. 모두가 서툴더라도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서툴더라도 좋은 사람이 되고픈 마음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정말 괜찮습니다. 걱정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고 그 안에 목표가 있습니다. 염려가 있고 그 안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괜찮아지지 않더라도 우리 오늘 괜찮습니다. 괜찮아지고 싶어도 괜찮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아주 작은 것들로부터 위로와 희망 같은 걸 찾아냅니다. 동질의 마음으로부터 서로가 서로를 무던히 껴안아주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것을 허겁지겁 먹다 입천장이 다 까졌더라도 급하게 움직이느라 넘어져 무릎에 멍이 들었더라도 손톱을 정리하다 깊게 들어가 속살까지 잘라냈더라도 깨진 유리잔을 함부로 집어 손이 베었더라도 그 상황을 탓하지 않기로 한다. 전부 자신의 선택으로 만들어낸 것이니 별거 아닌 일로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았더라도 소중한 것과의 이별에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더라도 오해 때문에 누군가와 갈라섰더라도 가진 것의 부족함이 무척 서글펐더라도 그래도 그 과거와 지금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되돌리려 애쓰지 말기로 한다. 이미 지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니. 안다. 내 탓이 아니라며 상황 탓을 하고 싶겠지. 무언가를 미워하고 싶었겠지. 그리고 아주 후회되고 또 되돌리고 싶었겠지. 그런 온갖 감정이 오늘 또 당신의 새벽을 흔들어 놓았겠지. 그러나 말할 수 있다. 다 지나간 후에 당신이 지금 여기 있다. 언젠가의 좋지 않은 일들을 이겨낸 당신이 여기 있다. 결국 버텨내어 지금의 당신이 되었다. 어쩌면 그 선택의 순간들이 있기에 지금의 든든한 내가 존재하는 셈이다. 모두 당신 탓이자 당신의 것이다. 상처를 만든 것도 당신이지만 상처를 견딘 것도 당신이다. 또 그것으로부터 아주 깊게 배운 것도 당신이다. 은연중에 버텨낼 자신이란 걸 믿어준 용기도 당신의 것이다. 그러니 그만큼이나 대단한 사람아, 당장의 상처에 대해서, 그동안 인내한 시간에 대해서 너무 후회하지 말라.
자신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고 타인 또한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라. 우리는 모두 그동안의 상처를 무던히 이겨내어 지금 여기에 꼿꼿이 서 있는 것이니 앞으로의 시련에 대해서도 꼿꼿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니 상처가 많은 사람아, 오늘 또 그 어떤 상처로부터 아픔으로부터 또 후회로부터 무던히도 잘 견뎌내었다. 지금의 당신이 되느라 얼만큼 힘들었을까? 이겨내느라 얼만큼 힘썼을까? 언제까지고 무너지지 않을 사람아, 오늘도 그 어떤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애써 잘 견뎌내었다. 그거면 된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되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 앞에는 작년에도 참 고생 많았습니다. 따위의 격려가 고개를 내밀어 서로를 반겨줍니다. 누군가의 숫자는 뒤에서부터 하나씩 차오르고 누군가의 숫자는 앞자리가 다소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해 인사와 나이는 지나갔다는 사실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는 인사와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나갔다는 과거가 우리의 인사, 숫자의 의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지나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봅니다. 지나간다는 것, 지나갔다는 것. 그것은 결국엔 떠나보내야 한다는 뜻이고 또 결국엔 괜찮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엔 지나감이라는 고통과 치유가 공존하는 셈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괴롭고 슬픈 이유는 무언가 지나가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괜찮아지며 서로를 응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언가 지나가기 때문이니 지나감과 시작의 순간은 참으로 묘한 힘을 가졌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앞에 작년에도 고생 참 많았다는 따뜻한 인사 말고도 누군가에겐 앞자리가 누군가에겐 뒷자리가 바뀌는 변화 말고도 어쩌면 지나간다는 거 말입니다. 그 사실만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기적의 바람이 아닐까 합니다. 움직일 힘이 없을 만큼 삶에 지쳤을 때 12월 31일 오전 11시 59분 59초와 1월 1일 오전 12시 00분 1초 사이에 바람이 나를 떠밀어 새로운 시간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이를 계기로 나는 새로운 바람을 품고 새로운 목표나 계획 같은 것을 정해봅니다. 떠나간 사람에 대해 충분히 아파했을 때 이별과 만남 사이 어떠한 바람이 나를 떠밀어 자꾸만
사랑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나는 그 지나감이라는 바람으로 새로운 관계의 바람을 세워봅니다. 오랜 쉼에 무기력해질 쯤 좌절과 기회 사이에 어떠한 바람이 나에게 용기를 돋게 해주고 그 용기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걸음을 딛게 만듭니다. 나는 또 그 바람으로 새로운 바람을 정하고 새로운 노력과 시도 같은 것을 해봅니다. 어쩌면 지나감이라는 기적의 바람은 바램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품은 채 우리에게 불어오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지나간 일과 새로운 일이 나를 다시 살아가게 만듭니다. 지나간 사람과 새로운 사람이 다시 나를 살게 만듭니다. 지나간 사랑과 새로운 사랑이 다시 나를 살게 만들고 지나간 삶과 새로운 삶이 다시 나를 살게 만듭니다. 그러니 지나감이라는 후회와 미련에 갇혀 살아도 괜찮습니다. 시작이라는 두려움에 앞날이 캄캄해도 괜찮습니다. 또 뒤돌아보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곧 우리에게 바람이 붑니다. 기약 없는 고통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에게 바람은 붑니다. 기약 없는 슬픔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에게 바람은 붑니다. 결국엔 지나갔고 새로울 시작 그 어딘가에 당신의 발걸음을 옮겨줄 기적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릴 적에 본 동화들은 대부분 해피엔딩으로 끝난다지만 지금 보니 다소 행복과는 거리가 먼 마무리가 아닐 수 없었다. 겨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니. 그래서 과연 동화 속 주인공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았다는 걸까? 수차례의 고난 끝에 쟁취한 행복은 어떤 행복이었을까? 막연히 떠오른다. 멋진 공주님, 왕자님을 만나 멋진 왕국에서 화려한 삶을 꾸렸다 정도? 동화를 보면 비운의 이야기가 99페이지고 나머지 1페이지, 아니 1페이지도 다 채우지 못한 몇 문단만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막을 내린다. 동화라는 환상에 가려진 사람의 이중적인 마음이었다. 사람은 언제나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에 인색하게 살아간다. 복 전엔 필연적으로 난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얻은 행복만이 값 있는 행복으로 인식된다. 진부한 주입식 행복론이 아닐 수 없다. 어느 정도 행복에 대한 생각의 전환은 나의 삶을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우리는 고난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꼭 행복 전에 고난이 없어도 된다. 그 말은 고난 뒤에 행복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란 뜻이다. 만약 고난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리고
고난 뒤에 행복을 바라지도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동화 같은 멋진 삶 아닐까? 그야말로 해피엔딩이 아닐까? 고난 뒤에 오는 행복이 값진 것도 아니니 지금 행복한 것에 충실할 것. 고난 뒤에 행복이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헛된 기대를 하고 실망하지도 말 것. 그러니 행복에 인색하지 말고 99페이지의 고난보단 99페이지의 행복을 택할 것.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해피엔딩을 다짐할수록 행복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살아갈 것. 여기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무게는 얼마 되지 않지만 내 몸무게를 감당할 만큼 튼튼합니다. 의자의 다리는 같은 간격마다 같은 길이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힘이 고루 전달되어 자신보다 몇 배는 더 무거운 무언가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이 간격이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한쪽 다리가 무슨 이유로 짧아진다면 쉽게 흔들리고 금세 무너집니다. 무언가를 지탱하긴커녕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할 만큼 비실거리기 마련이겠죠. 어쩌면 우리는 이 의자와 평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일, 사랑, 우정, 의, 식, 주. 이러한 것들이 한데 모여 나를 이루고 삶의 균형을 이룹니다. 이 중 무엇 하나라도 어긋나면 자주 흔들리거나 무너질 것 같죠. 즉, 어떤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는 그 균형에 달린 거지 나를 짓누르는 시련의 크기에 달린 건 아닐 수 있단 겁니다. 물론 그 크기가 큰 만큼 더 위태롭겠지만 핵심은 균형일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의자처럼 흔들립니다. 완벽한 균형을 맞추며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에 우리는 미완이라는 고층을 안고 아주 조금씩 휘청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누군가에 의해 설계된 것이 아니고 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흔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이상할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별다른 일이 없어도 그냥 휘청일 수 있습니다.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에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짊어진 짐의 무게와 상관없이 당신의 흔들림은 그로 인한 힘듦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렇게 작은 일로도 수시로 흔들리고 있다는 거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휘청거림이 없다면 우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루하루 휘청이며 균형을 교정해가는 것이 우리네 삶이란 이야기겠죠. 흔들리는 건 그 원인의 크기보다 균형의 문제라는 것. 우리는 설계되어 있지 않으니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당신의 힘듦은 아주 그럴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
그러니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며 자신을 나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삶이란 각자의 경험을 토대로 스스로 교정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 그러니 모든 휘청임은 내 삶을 완성시키는 것에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거라는 것 잊지 않기로 합니다. 거리가 얼어붙고 세상이 하얗게 물드는 겨울이 한 걸음 물러서고 봄이 한 발짝 다가옵니다. 4월 제법 다정한 봄바람이 불어오니 내 맘도 잇따라 그 다정함을 만끽하며 이야기합니다. 날이 따뜻해졌네. 따뜻해졌다고 말이죠. 따뜻해졌답니다. 따뜻. 완연한 봄날처럼 완전히 풀어진 건 아닌데 제법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지금의 날씨는 10월 정도의 날씨와 비교해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때 10월의 기온은 지금 4월의 기온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낮엔 햇볕이 쨍해 더운 듯 하지만 저녁이 되면 아직까진 서늘한 날씨 말이죠. 참 그러고 보니 10월 정도엔 따뜻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때 아마도 쌀쌀하지네 라는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 4월과 10월, 4월의 기온과 10월의 기온, 둘 다 수치상으론 다를 거 하나 없는 영상의 온도이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4월은 따뜻해졌다는 반응이고 10월은 쌀쌀해졌다는 반응이지요. 어쩌면 온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그 절대적인 수치보단 상대적인 감각에 영향을 받나 봅니다. 절대적 수치가 아닌 상대적인 감각에 영향을 받는 것. 이와 꽃 같은 존재가 또 있습니다. 언어와 관계입니다. 말과 관계는 측정할 순 없지만 분명한 온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말과 관계의 온도 또한 절대적인 수치보단 상대적인 감각이 더 중요하게 다가오지요. 그러니 아무것도 아닌 말을 건네거나 시답잖은 응원을 건네도 누군가는 따뜻하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아주 조금의 시비를 걸어도 시답잖은 장난이라는 누군가는 쌀쌀하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상대가 나에게 감동을 한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겠죠. 내가 큰 위로를 건네준 사람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 상대의 전 상태가 아주 추운 겨울이었을 뿐이니까요. 또 상대가 별일 아닌 걸로 서운함을 표현한다고 해서 쪼잔한 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겠지요. 상대는 제법 포근한 계절을 보내왔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상대를 서운하게 했다 해서 내가 엄청 잘못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표현은 분명 영상의 온도였지만 상대는 제법 쌀쌀해졌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보다 더 많은 예는 끝없이 존재하겠지요. 서로의 계절에 따라 지금의 말과 관계는 포근해지거나 서운해지거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나도 모르게 미움받는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상대의 이전 상태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이고 나의 이전 상태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이겠지요. 문득 인연은 노력만으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이 떠오릅니다. 맞는 말이지만 꼭 인연에만 국한하지 않기로 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것들 전부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노력을 알아봐 줄 수 있는 기적 같은 타이밍이 있어야 했겠죠. 서로를 향한 노력이 서로의 계절에 제법 어울려서 서로에게 좋은 의도로 다가오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노력해서 전하는 영상 기온을 하필이면 쌀쌀해진다 말고 따뜻해진다 느끼는 기적 말이죠. 늘 그랬듯 계절은 돌고 돌겠지요. 오늘 또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나는 누군가에겐 응원이 되었겠지요. 누군가에겐 헤어짐이었고 누군가에겐 만남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조금은 편합니다. 노력만으론 닿을 수 없는 진심이 언어, 노력만으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인연.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던 계절. 그리고 그 계절은 지금도 돌고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어떤 시간이 귀중했느냐, 귀중하지 않았느냐를 결정짓는 건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했느냐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시간이 소중하다고 한들, 어떤 이가 지닌 가치가 높다고 한들, 누군가와 많은 시간 함께 한다고 해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대단한 성인군자와 함께 한다고 해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내가 받는 것들의 가치에 달린 것이죠. 하지만 사회에서의 많은 사람들은 함께한 시간과 상대방의 평가에 휘둘려 관계를 이어가기 급급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지금껏 어떤 가치가 있는 시간을 보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곧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나의 미래입니다. 과거였고 현재이지만 곧 미래가 되겠지요. 아주 기대되기도 아주 긴장되기도 하는 사실입니다. 함께한 사람들과의 시간이 모여 나의 앞일들이 펼쳐진다니요. 지금껏 나는 홀로 무언가를 해오고 쌓아온 것 같지만 결국 다 곁에 있는 누군가와 얽혀 배웠으며 견인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일 것입니다. 그러니 곁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풍기는 사람이 있다면 멀리하도록 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도 시간이 고쳐주질 않습니다. 또 평가가 좋다고 해도 나에겐 독이 될 사람입니다. 사람은 고쳤을 수 없으니 괜히 시간 들여 믿어주면 나의 미래를 부정적이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또 곁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심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익숙함에 지지 않도록 합니다. 함께일 때의 가치를 느끼게 해준 이들과의 시간을 지겹다는 이유로 멀리하지 않도록 나에게 긴장을 주어야겠습니다. 현재에 충실하란 말은 이 뜻일 겁니다. 나의 지금을 망치는 사람은 나의 미래를 망치고 나의 지금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은 나의 미래를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당신이 누구 때문에 힘들거나 행복하다면 무거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옆에 누군가가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 함께하는 이들의 존재가 무겁지 않을 이유 전혀 없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곧 나의 미래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이 너무 버겁거나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 갑갑할 때에는 떠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받아가고 싶다고 말이죠. 언젠간 독자들에게 힘들 때 가장 하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물어봤을 때 나온 답 역시 바다에 가고 싶다 였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하늘 보기였고요. 피식했습니다. 역시 사람 다 똑같이 사는구나. 예쁜 것과 탁 트인 것을 보면 마음이 개어집니다. 푸른 것을 보면 마음이 안정되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마음이 정화됩니다. 모두는 은연중에 그 치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인이 바다 보러 가고 싶다 하면 무슨 일 있냐 물어보기도 하고 하늘을 멍하게 바라보면 무슨 걱정이라도 있냐 물어보는 것이겠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사실은 바다를 보러 가도 하늘을 봐도 달라질 거 하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너무 분해서 그리고 답답해서 그것을 시켜보고자 바다를 보러 가고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변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힘든 일은 여전히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풀리지 않던 일이 갑자기 풀리는 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럭저럭 마음이 괜찮아집니다. 또 그 괜찮음으로 다시 나아갈 기운을 얻습니다. 나는 왜 괜찮아지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것인가? 당신은 왜 좋게 변하는 거 하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떠나고 싶은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바다와 하늘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것 같다는 자연이 그런 힘을 가진 신적인 존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탁 트인 것, 높은 것, 아름다운 것, 예쁜 것,
탁하지 않은 공기, 시원한 바람과 막힌 것 하나 없는 공간, 나보다 훨씬 높고 넓은 것들, 또는 제법 다른 온도, 그런 것들을 마주하면 우리의 어떤 것에 대한 열망의 마음이 순해지는 건 아닐까 합니다. 우리의 탁했던 생각이 깨어나는 건 아닐까 합니다. 해내야만 한다는 부담에서 하지 못할 만도 하지 라는 인정, 또는 이 넓고 높은 것들 아래 내 걱정은 아주 작은 먼지 정도겠지 라는 안도감, 지금껏 어떻게든 흘러왔으니 앞으로도 어떻게든 흘러가겠지 정도의 무책임. 아주 예전부터 알았지만 살아오면서 잊게 되는 것, 나는 할 수 있고 해야만 했고 보여줘야만 한다는 그 강박에서 잠시나마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광활한 자연으로부터 알게 됩니다. 나는 좀 약하고, 나는 좀 멋없고, 나는 좀 작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주변인이 나 바다 가고 싶어 라고 말하거나 하늘을 보는 행동을 자주 한다면 어떠한 압박으로 인해 구석으로 몰려 있다는 걸 뜻합니다. 나 또한 그런 말과 행동을 자주 한다면 그런 것이 분명하겠죠. 나 좀 약해지고 싶어. 나 좀 인정하고 싶어. 나 좀 벗어나고 싶어. 정도의 간절함일 테지요. 직접적으로 힘들다, 정말 버겁다 표현하지 않아도 알아주어야 합니다. 알아줍시다. 그리고 그만큼이나 힘들 그 사람 또는 나를 극진히 보살펴 주도록 합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 도망치고 싶어하는 사람일 테니까 말이죠. 힘이 도저히 나질 않아 힘을 낼 수 없는 사람일 테니까 말이죠. 아주 잠깐만이라도 바다 보러 가고 싶다.